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시맘이에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는요. 소님참이 오가타미 마리또인데 같은 이름을 두 가지로 쓰나 봐요. 그래서 원래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분이 이 두 이름이 한 분인데 제일 교포라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제일 피곤하고 좀 어중간한 시간이죠. 저녁을 할 시간도 어중간하고 제일 졸릴 시간이기도 하고, 그럴 땐 커피 타임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기운을 내서, 아니면 비타민, 귤을 드시든가. 요즘 귤이 많나요? 특히 제주도 귤이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편을,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그 다음 편을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물건은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반대로 하지 마라. 존 파엘 믿음이 눈으로 중에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10명 안팎의 고민 상담 요청이 오는데 대부분 인간관계의 어려움 앞에 부닥친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이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상황을 100%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갈등이 생기는 상대방의 공통점이 있었다. 내가 오해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깼으니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오해받는 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쨌든 간에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일방통행한다는 사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고 이미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본다. 또는 대화를 통해 먼저 사과를 해도 겉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인 척하고 다시 험담을 하고 다닌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한 건지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서 본인이 가치를 드높이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날이 오면 분명 수치스러울 것이다. 멀리서 개가 짖는다고 같이 가서 짖지 않는다. 나를 모르고 대하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려니 하자. 거짓된 소문이 귀에 거슬릴지언정 당신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겠다. 이미 한번 당해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않은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할 때가 온다. 긴 말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할까? 타인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타인이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자신이 결점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것. 자신이 장점들은 어떻게든 부풀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가로 당신의 값어치를 매길 필요는 없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되 험담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자. 이미 나를 싫어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난이 꼽게 보이기 때문이다. 곁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믿고 목적지까지 담담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욕한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친한 친구에게 그 앞서서 표현을 해도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도 좀처럼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상대에게 A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상대가 듣기에 따라서 B씨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 몰라 그만하자. 내가 뭘 알겠냐. 됐다 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회피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 아니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전달해야 한다.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전화로 전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카톡으로 보내는 것과 손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 역시 분명히 전달력이 다를 테니 어떤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오해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텍스트만으로도 표현력과 전달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그것도 어렵다면 전화로라도 꼭 전달해야 한다. 사실을 전하는 것도 전하기 나름이다. 자유롭게 표현을 하되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로 상대방은 수백 번 넘게 곱씹어보고 생각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그만큼 말은 귀에 들어갔다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다. 100번 말을 생각하고 말을 해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고 내가 전달하는 방식이 미숙하고 상대 또한 언어를 이해하는 범위가 좁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가 100% 느끼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표현하더라도 가지각색으로 하면서 80% 90%까지 전달되지 않을까? 친한 친구에게 느끼는 열등감 없애기. 중학교 시절 알게 된 친구가 있다. 어리기만 했던 그 당시 친구는 자신이 아는 것들 내게 과시하기 바빴고 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자존심만 강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그 친구보다 타고난 부분이 있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가치관이 차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공백 기간에 각자의 갈 길을 위해 실력을 길러놓은 덕분인지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없었다. 또 둘 사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 또한 생각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고 나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이란 모르는 사람에게 느낄 수가 있으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도 느낄 수 있다. 만약 지금 당장 느껴지는 열등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 정신건강과 소중한 친구를 맞바꾸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열등감은 내게 적절한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면 좋은데 이게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나와 친구를 위해서라도 열등감을 극복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만의 강점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 중에 나도 모르게 잘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 계기로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어떨까?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억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기억나지 않으면 직접 물어보길 바란다. 그 안에 본인이 잘하는 일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내가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열등감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된다. 그 순간에 꼭 충고를 해야 할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 끝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왔던 대답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너만 힘들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것도 못하는 거야? 사실 듣고 보면 틀린 말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옳은 지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치가 훼손되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충고를 한다면 반발심을 일으키고 자존감만 훼손시킬 테니까. 각자 삶의 무게를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건 꽤 위험한 생각이다. 쉽게 말해서 5살 아이가 엄마로부터 심부름으로 돈으로 10,000원을 받았는데 이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 그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거나 두려워할 것이다. 때문에 방어적인 행동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바로 아이를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일단은 괜찮았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마음을 달래주면서 두려운 감정을 날려보내야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이야기해 주는 편이 낫다. 이 말인즉슨 훈계를 이뤄놓은 것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 눈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겠다.
고민을 두고 판사처럼 유죄 무죄의 여부를 따지지 말자. 말라기보다는 경청, 비판보다는 격려, 어줍지 않은 충고보다는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된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주변을 보면 친구나 연인에게 집착하는 사람을 한두 명 정도는 봤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집착을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안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제거하면 되는 일이다. 즉 상대가 집착하지 않게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잘못이 없고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건 내 집착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사랑과 집착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아닌 인격체다.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그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한 모습과 실제 모습은 분명 다를 수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만을 바라보고 가치관이 충돌 없이 잘 지내는 것이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상대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자. 집착은 겉보기에 내가 상대를 묶고 있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같은 실수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건 기계나 가능한 일이다. 흔히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다는 건 기질의 재발견 혹은 관점을 달리할 것뿐이지 그 성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결국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인지 그 사람이 성향이 180도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결점을 이해하듯 자신이 단점이라 여겨졌던 모습에도 어느 정도 관대해져야 한다. 내 결점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그 모습이 스스로 열등감을 만들어낸다면 덜 신경 써도 된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들은 것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었다. 두뇌 회전이 빨라야 하며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 말을 하지 않아도 요령껏 잘하는 것,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것 등 모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하는 것도 꽤 느린 편이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눈치 없을까 싶을 정도로 센스가 부족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그것 하나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나도 한때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왔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지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내 기준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강요하기 시작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다.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크게 키우는 데는 각자 갖춘 능력들을 발휘해서 협동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지내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아닐까? 여기서 필요한 건 이해와 존중,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꼰대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투는 대표적인 꼰대의 말투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말하는 꼰대라는 단어는 답답한 기성세대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꼰대는 꼭 나이 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과 직장 물론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후배 간의 서열이 존재하고 소위 말하는 똥군기가 문화로 자리 잡혔기 때문이다. 복장 말투는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하려고 들고 선배로부터 찍히면 계약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문화를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는데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그 원인이 기존부터 내려온 사회 문화에서 온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지켜온 서열 문화, 소위 꼰대 문화를 젊은 세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자연스럽게 답습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그룹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배들만 갑질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고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선을 넘거나 선배를 막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후배의 입장에서도 선배가 해주는 조언이나 배려를 마냥 잔소리를 생각하고 불편하게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습관은 저 멀리 내다버려야 할 것이다. 물론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게 마땅하지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후배에게 대물림할 필요 없고 후배 또한 애써 노력해주는 선배를 만만하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 A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말했다.
위로 선배를 아래로 후배를 챙기는 게 힘들긴 했지만 결국 인정받았어요. 후배들과 잘 지냈고 제가 트레이닝을 시킨 후에는 그 후배들도 자신이 후배들을 자상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뿌듯했답니다.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라고 상기하자. 갑질 세월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세대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거는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예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서로가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귀하게 자란 자식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인간들끼리 서로가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를 해주겠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풀고 미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했으면 좀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행복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는 감정이 골이 깊어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언니 오해로 마음이 다친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이다. 잘못된 소문이나 험담, 그릇된 판단은 서로 상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화에도 골든타입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골물대로 골물 마음은 풀기가 어려울 수 있다.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 첫걸음이 늦어지면 역효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빠른 시일에 대화를 했고 잘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자.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당신을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없든 싫어하는 것도 이유가 없다. 갈등이 생겨서 먼저 말을 건네고 사과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화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겉으로는 받아들인 척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다.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과 관계 유지 여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인생에 회의감이 드는 사람에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공허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에 나아가려도 해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다. 누구든 여태껏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왔다고 말하지만 그 달리는 방향이 운 좋게 맞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그들에게 맞출 수가 없다. 어느 작가는 평범한 사람 당신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을 실상 아무도 특별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다. 나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지으면 그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나라는 사람 자체로 고귀한 존재이니 피라냐 같은 무리에게 나의 가치를 던지지 말았으면 한다.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얻는 것이 잃은 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소중하다면 노력해 볼 가치는 있다. 감정 기복을 줄이는 방법. 작가님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 같은 경우 어릴 때는 비교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솔직한 편이었다. 웃고 싶으면 마음대로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웃음과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닫았던 시점에서부터인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남들 몰래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공감 가는 노래나 슬픈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풀었다. 복받쳐오는 감정을 꾹 누르고 있다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수동적인 노래 듣기, 영화 보기로 감정을 푸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예술이나 글을 통해서 감정을 자연스레 풀어나갔다. 또 사람으로부터 생긴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워줬고 그들 앞에서만큼 늘 솔직해지려고 노력했다. JTBS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서 아이유와 이효리 대화 내용이 기억난다. 이효리는 아이유에게 내가 집착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그 무릎에 아이유는 고민하다가 저는 평정심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말했다. 제가 들떴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면 기분이 안 좋아요.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반면에 이효리는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덜 웃고 덜 슬프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유에게 건네는 말. 그럼 우리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성향이 비슷하면 안정적일지 몰라도 그 큰 시너지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있어야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다스리기 어렵다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사람을 곁에 두면 어쩌지. 감정 기복은 혼자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타인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무슨 형과 무쇠형이 맞다고들 하잖아요. A형과 뭐 O형이 맞다, B형과 그러듯이 차분한 사람과 활발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가 맞아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활달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수가 있을 때 차분한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면 그게 안정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안정된 사람이 그것을 풀지 못할 때는 활발한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대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얼마나 그렇게 호흡이 딱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효리하고 그때 효리는 민박 저도 봤거든요. 근데 민박을 봤는데 참 차분하더라고요. 아이유가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정말 풍부한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 아이유가 마음에 들었어요. 차분하면서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노래할 때는 정말 노래를 열심히 하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뭐든 하든 자기 하는 일을. 나이도 어린 나이인데 그런 반면에 이효리도 활달하고 그리고 할 말은 이효리는 털털하잖아요. 그리고 이쁘고 활발도 잘하고 이렇게 터프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둘이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격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존재한다. 고등학교 동창과 오랜만에 만나 새벽에 헤어지는 것처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존재한다. 나이 준 고등학교 시절 교생 선생님이 파견되었었고 몇 달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 교생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 아쉬움을 하루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서로 지지고 볶고 기뻐하면서도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 기억들을 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못 볼 것 같지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시간만 내면 볼 수 있다. 문제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인 다시 만날 방법이 없다. 우리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 그 언젠가는 자꾸 내일로 미루고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면 그 어떤 준비도 대체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천국의 문에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돌아가실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언제까지나 건강하리란 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순간만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웃고 울면서 솔직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맞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말 한 번 나눈 적 없는 다른 반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일본에 계신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응? 일본에 계신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저랑 비슷하네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 우리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하자. 단지 이것뿐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면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존재하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를 죽는 줄을 몰라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언제 죽느냐가 문제죠. 그것도 몰라요. 신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있을 때 서로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만나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또 만나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절대 못 만나거든요. 먼저 손을 내밀고 만나봐야겠어요. 그렇군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만나서 언젠가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후회하지 않게 서로 좋은 대화 나누면서, 특히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고 많이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벌써 5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5분 전 5시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드실 건가요? 저는 준비를 했지만 이제 다 만들 준비를 하려면 한 2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맛있게 해서 먹어요.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소중하고 뜻있게 보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정말로 소중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